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 마라도함 이야기인데 이거 경항공모함으로 쓰자 말자 이런 이야기 많았죠. 과연 우리 마라도함을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 정도면 항공모함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마라도함의 갑판 재질, 엘리베이터 크기, 또 갑판 길이, 또 이 견학고의 형상, 견학고의 구조 이런 것들이 과연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이건 해군에서 일부러 뭔가 어떤 국민 감정을 이렇게 고취시켜서 뭔가 이 항공모함에 대한 붐업을 하기 위한 그런 소재로 삼는 것,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로 완전히 그냥 분석을 아주 냉철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항공모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항공모함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견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에 있는 현지정보원이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마라도함이 4일간의 시운전을 마치고 복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바로 1월 17일 금요일 사진인데요. 이게 그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이 있습니다. 그 한진중공업이 조선소죠. 그 조선소 한진중공업에서 주로 우리 한국 해군의 상륙함들을 대부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라도함도 근본적으로 상륙함이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에서 만들었고, 해군에 인도되기 전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운전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현지 정보에 따르면 13일 오전에 부산 영도의 한진중공업 조선소를 출항했던 마라도함이 17일 오전 해상 실험을 마치고 복귀했다. 이렇게 사진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항으로 입항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참 잘생겼습니다. 마라도함. 독도함하고 거의 모든 형상이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마스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레이더라든지 외형적으로는 그런 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독도함은 뒤에 여기 스마트 L, 네덜란드제 스마트 L 레이더가 대공 탐색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국산 레이더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A사 레이더죠. 이런 것 정도가 좀 차이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잘생긴 우리 마라도함에 F-35B 한 대여섯 대 딱 탑재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에 싱가포르도 이 F-35B 탑재하는 경항공모함 4척 만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좋죠. 자,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이란 어떤 배냐. 일단 이 마라도함의 한 번은 6112입니다. 독도함이 6111번이고요. 마라도함은 6112번입니다. 대형 수송함 2차 사업, 즉 LPX-2 사업으로 소요가 결정되어서 지난 2018년 5월 진수된 한국 해군의 두 번째 개방 갑판형 대형 상륙함입니다. 올 하반기에 해군 인도를 거쳐서 11월에 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참 자랑스럽게 생겼는데, 우리 독도함의 CG를 과거에 이제 보면 여기에 UH-60 헬기들만 이렇게 잔뜩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마라도함의 CG를 보니까 UH-60 헬기와 함께 뒤에 보니까 MV-22 오스프리 수직이 착륙기가 탁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독도함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프리를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고, 제가 또 이 독도함하고의 차이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항공관제 하는 어떤 그 룸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밖으로 이제 창문이 좀 삐져나와 있고, 항공기들을 잘 관측할 수 있는 여기 이제 항공관제하는 곳은 이제 이쪽으로 옮겨나 봅니다. 독도함은 항공관제하는 곳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지금 조금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가보니까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여기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항공관제를 제대로 좀 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다가 항공관제 룸을 따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위에 또 이제 큰 또 안테나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마라도함입니다. 자, 외형적으로는 이 기본적인 형상은 독도함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함하고 약간씩 틀린 게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레이더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공 추적 레이더가 바뀌었고, 대공 탐색 레이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또 바뀐 게 있네요. 여기 이제 앞에 기관포. 독도함은 30mm, 네덜란드제인 30mm 골키퍼라고 하는 기관포 시스템이 달려있고, 여기에는 20mm입니다.
미국의 펠링스라고 하는 기관포 시스템이 달려 있어서 마지막에 적의 함대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마지막에 이제 요격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여기는 20mm 펠링스, 그리고 독담은 30mm 골키퍼 시스템, 이렇게가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라도함에 쏟아진 세간의 기대 정말 많았죠. 여러분들 뭐 잘 기억하실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자, F-35B 스텔스기 독도함 마라도함에서 이착륙하게 될까? MBC에서는 또 뭐 해군 마라도함에 스텔스 전투기 F-35B 탑재 검토. 도대체 MBC 뭐 내피셜인지 어떻게 MBC 정도 되는 이런 넘버 2의 공영 그 지상파 방송에서 이런 제목을 뽑을 수가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예담뉴스 TV 해군 마라도함에 스텔스 전투기 F-35B 탑재 검토. 도대체 누가 탑재 검토했는지 저하고 한번 대면시켜주면 그 해군 장교인지 장성인지 모르겠지만 황당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좀 이따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수직이 착륙기 2개 탑재. 이거는 이제 오스프리 이야기입니다. 경항공모함급 마라도함 건조 착수, 이렇게 해서 문화일보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오스프리 2대를 탑재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대 섞인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야, 우리 마라도함 이거 경항모로 쓰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한때 거의 뭐 유행처럼 번졌었죠. 자, 그러면 정말로 마라도함 경항모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독도함 등장 10년 만에 등장한 후속함이 마라도. 무엇이 달라졌나? 독도함에는 F-35B 안 되는데 마라도는 무엇이 달라졌기에 F-35B가 된다고 생각하고 해군에서는 F-35B 탑재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 장교가 또는 그 장성이 누군지 알 수는 없으나 그냥 스스로의 내피셜인지 스스로의 희망사항이었는지 도대체 뭐가 달라졌기에 독도함은 안 됐는데 이 마라도는 될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독도함 할 때 최초에는 이 해리어 전투기, 수직이 착륙 해리어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설계를 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리어는 지금 없어요.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단종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자, 배수량은 똑같습니다. 만재 배수량 19,000톤. 그리고 길이는 200m, 또 넓이 31m 똑같습니다. 추진 기관은 코다드, 그러니까 평소에는 2개의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고 비상시에는 거기다가 엔드 D 해서 그건 또 이제 2개의 디젤 엔진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디젤 엔진 2개로 움직이다가 좀 급하다 이러면 이제 디젤 엔진 2개를 더 돌려서 4개의 디젤 엔진으로 기동을 하는 게 독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2개만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연비가 좀 좋습니다. 최대 속도는 그래서 디젤만으로도 움직이다 보니까 23노트예요. 갑판 구조는 2층입니다. 2층. 그러니까 편갑판, 바깥 갑판 있고 내부에 다시 경납고, 우리 이제 경납고로 부르는데 그 내부 갑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갑판 구조는 2층입니다. 그래서 경납고 구조는 1층입니다. 경납고가 2층이란 말이 아니고 경납고 안에 보면 이제 거기도 이제 평평한 갑판이니까 그게 이제 독도함에 행사하러 가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실내 내부에다가 의자 잔뜩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뭐 연설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 많이 참석해 보셨죠. 거기가 그 지하 1층 갑판,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바깥에 우리가 항상 보는 지금 여기 이 바깥 여기가 이제 1층 갑판, 내부에 또 갑판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납고 한 층으로 된 경납고다. 레이더는 독도함이 대공 레이더는 스마트 L입니다. 이게 한 400km 정도를 탐색하는 스마트 L. 그리고 추적은 뭐 그 독도함뿐만 아니고 충무공, 이순신함, 광개토, 대왕함 이 전부 다가 MW08이었죠. 정말 만국의 레이더입니다. 독도함도 역시 이 만국의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로 램 한 통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 램이 뭐냐면은 사이드와인드 미사일을 이 통에다가 21발을 집어넣어서 그게 적의 미사일을 향해서 열추적해서 이제 요격시키러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상에서 사용하는 게 램이라는 건데 램 시스템 이거 이제 해서 그러니까 사이드와인드 미사일이 21발 장전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방어 체계는 골키퍼 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럼 마라도함은 위에는 똑같은데 엔진하고 이 껍데기하고 다 똑같은데 레이더가 바뀌었어요. 국산 A사 레이더인 2048 레이더로 바뀌었고 추적 레이더도 국산 SPS 550K로 바뀌었고 적외선 탐지 장비도 역시 국산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 이것도 램을 이제 없애고
KVLS, 그러니까 한국형 수직 발사대를 장착을 했습니다. 네셀. 여기다가 마치 미국이 마크 41 수직 발사기에다가 SM2를 꼽지 않고 여기다가 ESSM 미사일을 4발을 꽂듯이 또 패트리어트2 미사일 발사대 하나에다가 패트리어트2 덩치가 큰 패트리어트2를 꼽지 않고 패트리어트3, 즉 팩3 미사일 4발을 꼽듯이 여기 이 KVLS에도 하나의 그 해성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죠. 그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꼽지 않고 그 대신 여기다가 해궁이라고 하는 단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함대공 미사일 요거 4발을 꽂습니다. 쿼드팩으로. 그래서 KVLS 4셀을 꼽아놨더니 그 해궁 함대공 미사일 16발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15km 사정거리예요. 그래서 이 램을 KVLS를 꽂아서 해궁 16발로 이 램 21발을 해궁 16발로 바꾼 거예요. 뭐 비슷하죠. 자, 그리고 골키퍼, 이 최종 방어 시스템은 골키퍼 30mm 기관포 2개를 미국제 펠랭스 20mm 기관포 2개로 바뀌었어요. 20mm가 더 약해진 거 아니냐? 뭐가 센지는 모르겠으나 이 골키퍼가 후속 군수 지원과 수리 지원 이런 게 너무 안 좋았답니다. 한번 부르면 6개월이고 7개월이고 한정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미국제로 바꿨다. 도저히 골키퍼 네덜란드 탈레스하고 거래를 못 해먹겠더라 라는 일부 해군들의 그런 정말 불평불만들이 많았어요. 한번 고장이 나서 한번 부르면 검토해보겠다, 상부에 보고하겠다 해가지고 한 2달, 그리고 누구로 지정했다, 언제 가겠다라고 2달, 또 그 사람 와서 분석하고는 돌아가서 또 알려주겠다고 또 2달, 그래서 다시 이제 조치하는데 또 2달, 뭐 이런 식이랍니다. 유럽은 그래요. 그래서 유럽제 무기 스펙만 보고 함부로 사면은 정말 눈탱이 맞고 큰 코 다친다 하는 것을 이런 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해군 운영했던 역대 함장들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아쉬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10년 전부터 지적되던 경납고 구조가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마라도함 만들 때, 즉 만들기 전에 해군의 최고위층부터 안 거친 데 없이 이거 마라도함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 후안 카를로스처럼 또 프랑스의 미스트랄처럼 그렇게 경납고를 2층으로 만듭시다. 그래야 상륙 장갑차도 짓고 그 위에 항공기 전용의 경납고가 또 따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경항공모함으로 나중에 유사시에 운용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런데 해군 수뇌부에서는 그것을 전부 묵살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본 사람마다 붙잡고 참모 총장부터 시작해서 3스타, 2스타 전부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나온 후안 카를로스 독도함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죠. 10년 전에 나왔어요. 후안 카를로스 1세급이 당시 5,500억 원, 우리 독도함이 당시 한 5,300억 원에 지었습니다. 이게 물가가 어떻게 싸졌는지 아니면 국산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독도함은 전체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변형 설계만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대폭 축소돼서 이러는지 아무튼 마라도함은 독도함보다 한 1,000억 원 정도 더 싸졌어요.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하고 독도함하고 가격이 비슷하니까 거의 같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페인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백값이 비싼 게 정상입니까? 우리 똑같은데 한국 조선소가 더 비싼 게 정상입니까? 스페인이 비싼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국산 무기는 가격 경쟁력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잖아요. 당연히 스페인 조선소보다 한국 조선소가 물건값이 싸다고 우리는 상상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후안 카를로스는 또 미스트랄은 이렇게 경납고가 2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항공기 전용 경납고, 아래에는 상륙정과 상륙군, 장갑차, 또 공기부양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납고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있어서 항공모함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으로. 그리고 우리 독도함보다 마라도함보다 30m나 더 길어요. 자, 그런데 우리 독도함 마라도함은 이 내부의 경납고가 1개층입니다. 그래서 반을 뚝 잘라서 뒷부분에는 공기부양정이 들어와요. 공기부양정 2척이. 그래서 뒷부분에는 아무것도 못 싣습니다. 이 정도 뒷부분에는 여러분들 독도함 마라도함에 대해서 아름다운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납고도 반 뒷부분은 아무것도 못 싣습니다. 왜? 공기부양정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계단식으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뭔가를 싣습니다. 여기에 이제 평소에는 상륙 돌격 장갑차 뭐 이런 것들을 실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부양장이 싣고 상륙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을 항공모함으로 운영하면은 이 정도 앞부분밖에 격납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 정도라도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됩니다. 네, 되는데 제대로는 되지 않겠죠. 그런데 억지로 하자면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면 정말 될 수 있을까? 제가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갑판 소재가 안 됩니다. 갑판 소재가 우리 방사청 관계자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 이 마라도함은 이 오스프리가 이제 이 프로펠러 달려있는 이 엔진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륙을 하니까 엔진의 열기가 밑으로 확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오스프리 엔진의 열을 견딜 수 있는 내열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열 처리가. 그런데 제트 엔진, F-35B처럼 제트 엔진을 확 뿜었을 때 그 열기를 견딜 수 있는 갑판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독도함 마라도함은 이 엘리베이터가 전방에 하나, 후방에 하나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19톤입니다. 무게 하중이 19톤짜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데 F-35는 최대 이륙 중량 32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무장과 기본적인 연료만 탑재했을 때도 22톤 이거보다 무거운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무장, 기본적인 연료만 탑재하고 어디 가겠습니까? 안 그래도 F-35B가 항속거리가 짧은데 당연히 최대 연료를 탑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2톤입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못 실어서 못 올립니다. 그리고 크기도 안 됩니다. F-35보다 작아요. 크기도 안 되고 무게도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즉 격납고에서 위로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F-35는 뭐 그 개조하면 되지. 맞습니다. 개조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마라도함이 할 수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개조하면 되죠. 뭐 돈 들여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안 된다 이겁니다. 갑판 소재 안 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 되죠. 그리고 격납고가 F-35 정도 되는 기체를 뚱뚱하고 키가 크지 않습니까? F-35가 그 정도 되는 기체를 탑재하고 또 날개도 접죠. 이런 걸 탑재를 하고 하려면은 높이가 7m는 돼야 됩니다. 왜냐? 위에다가 행거라고 해가지고 항공모함에 이제 가보신 분들 아시겠는데 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라 하더라도 10만 톤짜리라 하더라도 공간을 다 절약하기 위해서 연료 탱크라든지 무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천장에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장착해주고 이러거든요. 어디 뭐 구석에 쌓아놓은 게 아닙니다. 전부 천장에 매달아 놨어요. 모든 장비들은 천장에 다 매달아 놨습니다. 항공모함에 가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 행거를 달 수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각종 뭔가를 매달아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7m 이상의 한 층당 7m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F-35를 넣고 날개를 접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도함, 마라도함은 그 정도 높이가 안 됩니다. 5.8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격납고 높이 낮아서 안 되고 갑판 소재가 이 제트 엔진의 열기를 견딜 수 없어서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안 되고 엘리베이터의 힘이 약해서 못 올려서 안 됩니다. 이게 마라도함입니다. 자, 그러면 오스프리는 운영 가능하냐? 뭐 언론에서 뭐 오스프리 두 대 이랬는데 운영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착륙했다가 여기서 사람 실어주고 실어 나르고 또 가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여기에서 정비 이런 걸 하는 게 운영인데 이용하고 운영하고는 다르죠.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운용은 힘들다. 왜냐? 독도함의 이 엘리베이터의 최대 크기가 가로가 17.5m예요. 오스프리가 길이가 17.5m입니다. 17.5m. 자, 그러면은 오스프리 날개 접으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오스프리 길이가 17.5m인데 엘리베이터 길이가 17.5m예요. 아니 폭이 지금 뭐 폭도 여유 공간도 없이 최소 앞뒤로 여유 공간 1m 정도는 있어야 이 정도 되는 수천억짜리 장비를 넣었다가 뺐다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간도 없이 정말 무슨 블럭 쌓듯이 이렇게 1cm의 공간도 없는 데다 집어넣고
내리겠습니까? 수천억짜리 비행기를. 안 되죠. 그래서 오스프리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마라도함. 자, 그런데 야, 그럼 CDP 넣고 돈 많이 있냐? 너가 좀 그렇게 안 채, 너가 좀 하지. 안 채? 맞습니다. 저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2014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당시 저는 해군 최고 수뇌부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발 마라도함 미스트랄이나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나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처럼 2개 층의 견학고를 합시다. 제발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나중에 F-35B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이 가려면 신규 사업이 아니라 양산 사업으로 소요 제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타당성 검토와 같은 단계에서부터 다 밟아야 해서 사업이 가기 어렵다. 이 말이 뭐냐? 자, 마라도함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양산 사업이 돼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준다 이겁니다. 양산 사업. 원래 이제 신규 사업 하나 태우기는 이제 뭐 공무원을 해보신 분이라든지 국가 예산 해보신 분 아시겠지요. 또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해워서 이어져 오는 그런 연속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획득하기가 대단히 쉽죠. 그런데 양산 사업을 하려면은 그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려면은 사장님에서부터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서부터 또는 기획재정부의 담당 국장에게까지 전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설득해서 다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여기는 또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전부 설득을 해야 되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래 걸리는 겁니다. 또 신규 사업이 새로 태워지기에는 대단히 힘들죠. 양산 사업은 그냥 이거 전에 했는데 두 번째 거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신규 사업은 이게 왜 필요한데?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뭐 소요 결정에서부터 뭐 중기 사업 계획 뭐 해가지고 몇 년씩 걸린다. 그러니까 사업이 가기 어렵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업이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도대체 우리 국가 안보, 우리 해양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배가 필요한가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업이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현행 방위사업법과 군수법 관리법상 양산사업은 작전 요구 성능과 재원이 기존품과 20%를 초과할 수 없어서 대규모 설계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 이 배의 크기 이런 것들이 기존 것보다 20%가 초과하면 이거는 양산 사업이 아니다. 신규 사업이다.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다시 해.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또 제가 주장한 대로 경락고를 2층으로 올리려면 이게 20%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비용 증가 이거는 뭐 계산해 보지도 않았고 일단 덩치가 20%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예산을 획득하기 힘들다. 예산 획득하기 힘든 게 아니죠. 의지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런데 오래 걸린다. 즉 내가 할 때 스타트가 안 된다 이겁니다. 가만 놔두면 지금 내가 할 때 지금 스타트가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초치냐. 신 대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4번 가야 되지 않습니까? 4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4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4번 가야 됩니까? 도대체 왜? 그게 왜? 4번 왜 가야 되냐고요. 제대로 된 무기를 가야지. 왜 4번 가야 됩니까? 4번 일단 태워놓고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정말 자 마라도함은 레이더도 신형으로 교체하고 갑판 엘리베이터도 국산화하는 등 기술적으로 진일보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예. 어쨌든 마라도함은 이런 이유로 해서 2014에서 2018년 주요 해군 최고의 층들의 주요 발언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마라도함은 독도함하고 10년의 갭을 두고 나왔지만 독도함하고 능력은 똑같다. 네. 그런데 일부는 국산으로 대체되면서 좀 능력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일부는 국산으로 대체되면서 능력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35B 탑재 검토 이 말은 애초에 거짓말이다. 거짓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마라도함 독도의 아시아 최대 행사함 오명을 이어가나? 독도함에서 저도 행사 참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맞이 행사도 해보고 또 이렇게 이제 관함식도 가보고 저는 참 독도함 많이 가봤어요. 행사 자주 하니까. 그래서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 독도함은 아시아 최대의 행사함이다. 이런 이제
비아냥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시아 최대도 아니에요. 이제 일본에서 이즈모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 최대의 행사함인데 이제 마라도함 역시 그 행사함으로만 정말로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수호하고 또 우리 국익을 투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왜 해군 수뇌부들은 일단 사업은 가야죠. 그게 도대체 뭐라고? 제대로 된 사업이 갔어야 되는데 그 2층으로만 딱 만들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F-35B 싱가포르처럼 딱 탑재할 수 있죠. 6대. 그런데 아니 사업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사업이 늦어요. 안 돼요. 라는 것 때문에 못합니다. 마라도함은 항공모함 안 됩니다. 항공모함 된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물론 개량 왕창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륙함 없어지죠. 상륙함으로 못 쓰게 완전히 개량을 왕창 하면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상륙함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마라도함 안 됩니다. 해군 제발 사업은 가야죠.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사업이 가야 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냉철하게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을 지켜주기 위한 사업을 가는 것에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